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언제부턴가 시작되는 무릎 통증이나 혹은 고관절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꼭 운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부상을 겪거나 연세가 드셔서 이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약 1년 전부터 이런 통증들 때문에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근력 운동으로는 맨몸 스쿼트, 백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하라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걷는 것조차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증만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여기 케어 전문 센터인 헬바디라는 곳을 직접 찾아오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년째 헬바디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누적 회원은 8,600명이 넘어가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찾아오고 싶지만 또 저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원장님께 뭐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는 건지 간단하게 셀프로 진단하는 방법과 집이나 헬스장 어디든 짬짬이 할 수 있는 초간단 통증 해결 방법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단 10분짜리 영상만 보고 따라해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오래된 통증인 건 상관없습니다. 눈이 녹듯 아주 살살 그냥 통증이 녹아버리고 움직임까지 편해져 버리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촬영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실 건데 다 같이 눈을 감고 닭싸움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자 들어볼게요.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 위험하니까 조심한 장소에서 하시고 이렇게 해보셨을 때 먼저 다리를 든 쪽과 버티는 쪽이 있을 거예요. 버티는 쪽에 허리가 더 안 좋거나 무릎이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통계에도 나와요. 80% 이상 오른 다리를 들게 되어 있는데요. 나 오른다리 들었는데? 그렇죠. 왼다리의 균형을 잘 잡는 기능이 좋아요.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보통 왼다리는 딛고 오른다리를 차게 되시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오른다리 잡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 통증과 그렇게 몸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간단하게 보시면 다리를 먼저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 버텨보시는 거예요. 이때 어느 쪽에 힘이 더 잘 들어가는지 먼저 구분을 해보시면 아까 저희가 오른다리를 들고 왼다리를 버텼잖아요. 왼다리의 근력이 떨어져요. 일단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것 때문은 아니어도 이거에 파생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오늘 통증과 연관이 있나요? 실제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무릎 안쪽 통증과 허리 아래쪽 통증은 통계상도 저희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왼쪽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러면 닭싸움 이거랑 연관이 있겠네. 그렇죠. 왼다리는 지지하는 다리였고 접어지는 동작과 내회전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얘 왼쪽 다리가 이렇게 접어지는 거랑 이렇게 안으로 되는 게 안 되는구나. 혹시 이거랑 다르게 아까 왼쪽을 드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허리가 위에 부분이 아프신 분들의 특징과 여기 요강연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엉덩이 근육 위쪽부터 이렇게 뼈 사이를 따라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허리가 윗부분이 아프신 분들의 특징은 다리를 이렇게 들거나 했을 때 무릎이 떠 있어요. 떠 있고 고관절이 찝혀요. 그리고 엉덩이 뒤가 당겨요. 무릎을 이렇게 내리면 막 찝혀요. 그래서 외회전을 이렇게 했을 때 허리가 붕 뜨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벌려보시면 이게 안 벌어져요. 이렇게 안 벌어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반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 허리가 아랫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범위가 안 나오고 낮습니다. 대신 이렇게 잘 벌어져요. 그만큼 다리를 벌렸을 때 허리의 통증도 전혀 없고 편해요. 허리 아랫부분 아프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러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래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왼날 이렇게 아프신 다리를 당겨 앉는 습관이 있으세요. 당겨 앉으면 엉덩이가 늘어나면서 이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자꾸 통증이 일어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증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워서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서 한번 내려볼게요.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듯이 꽉 눌렀을 때 고관절이 앞쪽인지 뒤쪽이 찝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다리를 든 쪽 말고 버티고 있는 쪽이 이렇게 잘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닭싸움을 할 때 다리 버티고 있던 쪽이요? 네, 버티고 있던 쪽이 고관절 외회전 근육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테스트법은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을 당겨볼 거예요. 당겼을 때 버티고 있던 다리는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 될 건 무릎을 피고 올리시면 안 되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당겨보시는 거예요. 나의 근력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떨어지는지 손으로 막아보셔도 좋습니다. 무릎을 피고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는 오히려 더 가벼운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무릎의 위치가 떠 있는지 많이 내려와 있는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허리 윗부분에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요. 이게 너무 과하게 내려가게 되면 허리 아래쪽에 통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엉덩이 윗부분. 그리고 이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무릎 안쪽에 통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보통 이쪽 연골에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릎이 펴졌다 구부려졌다 하는 쪽 안쪽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슬개골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진단법을 알려드리자면, 더 쉬운 진단법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누워서 진단 및 그 운동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옆으로 누워서 90도. 자, 다리를 벌려보실 거예요. 벌려보시고, 이때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붙여서 안쪽으로 돌려볼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로 잘 움직이는지 각도를 한번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몸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반대를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셨을 때, 그리고 내외전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듯이 저도 왼다리가 내외전이 결핍되고 외회전이 지금 자기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외전 결핍이 생기게 돼서 무릎 안쪽 통증, 허리 아래쪽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예방법은 정말 쉬워요. 지금 내외전이 결핍됐잖아요. 네. 이렇게 내외전을 해서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다리를 쭉 펴시고 팔목을 위로 이렇게 몸으로 꺾어주시고요. 이때 허리가 꺾이시면 안 돼요. 다리는 뒤로 빼주시고 다리 최대한 듭니다. 다리를 약간 빼준 상태에서 위로 든다.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아, 다리를 이렇게 회전시키네요. 이때 허벅지 안쪽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단단해져 있다. 근데 안으로 돌리면 다시 말랑해져 있어요. 오, 진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외회전 쭉 쥐어 짜릅니다. 5초 짜주고 돌아오고 다시 짜주면 허벅지 안쪽이 막 경련이 일어나요. 이거 그러면 몇 초씩 몇 세트 하면 되나요? 5초씩 하셔서 이제 못하는 정지점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랑 비례해서 이제 반대를 볼게요. 반대로 다리를 똑같이 들었어요. 이쪽도 외회전을 할 거예요. 이쪽 외회전이 지금 왼쪽의 외회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내외전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약간의 요방연근도 쓰임이 생기고, 허리 위쪽에 힘이 실리고. 네, 그 다음에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오, 진짜네요. 여기 이제 딱 치면은 이렇게 뒤로 들어와요. 엉덩이, 그러니까 측면에 약간 뒤쪽으로 힘이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쪽으로 힘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이제 고관절이 회전 일어나게 돼요. 이 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활 운동할 때 사람들이 스쿼트 해라, 레그 익스텐션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걷는 것조차 불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없을까요? 걷는 것조차 불편하시다라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일 확률이 높고,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실 수도 있고, 관절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무릎을 90도로 놓으시고 다리를 그 무릎 각도로 버티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티기만 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똑같이 안쪽에 힘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릎 내측 통증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고요. 안쪽으로 돌려주시면 허리 윗부분에 요방연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가 아프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보통 요방연근 통증은 오른쪽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무릎 내측 통증과 허리 아랫부분, 엉덩이 위 꼬리 부분이 아프세요. 꼬리뼈부터. 이 부분은 왼쪽이 훨씬 많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밴드를 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양쪽에 이렇게 밴드 걸고 한쪽은 차주는 거네요. 그렇죠. 레그 익스텐션처럼. 내가 근력을 좀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복부까지 짜주시면 좋아요. 복부까지. 네, 손을 그냥 바닥에서 쭉.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이게 사람들이 멀면 허벅지에 힘을 잘 줄 줄 몰라요. 상체만 복부 힘을 줬을 뿐인데 다리 힘이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상체를 쪼아놓고 상체 운동도 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최고의 재활 운동이 되겠네요. 네,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릎 위쪽의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은 네 가지의 근육이라고 대퇴사두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릎 통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안쪽에 있는 내측관근이라는 친구에게 안쪽 허벅지 근육. 네, 이 근육이 무릎 통증의 대부분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쿼트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스쿼트를 하면 내측 운동이 아니라 외측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측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무릎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스쿼트나 하체 발달시키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가르쳐드린 아까 이 누워서 했던 운동 있잖아요. 아, 네네. 외회전, 내회전에 관련된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은 훨씬 더 발달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타겟적으로 운동을 이미 하실 줄 아는데 구조적으로 몸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발달이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만 발달 있고 여기 없고 어떤 분들은 여기만 있고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외회전, 내회전을 다 만들고 운동을 하시면 하드웨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우시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을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끝나나요? 네. 와 이거 겁나 쉽네. 근데 관절염이나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거 따라해도 되나요? 대부분 따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다리에 허벅지 뒤쪽에 저림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보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권장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부작용이 있을 만한 운동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에서 소리 나거나 네. 이 고관절에서 소리 나는 분들 되게 많다 그러는데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고관절 같은 경우에 소리가 나는 거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돼요. 기구라는 거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될 때 그 조직이 손상이 되는지 먼저 검진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는 통증이 없으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신데 대부분의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여기 정경골근이라고 하고 정강이근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근육이 뭉쳐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만 주셔도 무릎의 소리는 많이 사라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보호대를 항상 차시잖아요. 네. 그거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요? 네,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오. 무릎에 저항을 느끼면서 이 무릎 자체에서 힘을 쓰는 것보다 그 슬리브 자체가 무릎을 잡아주면 다른 근육을 먼저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육의 활성화도에서 해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과 관련해서 셀프로 진단하는 방법과 초간단 해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운동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다리가 저리시는 분들이나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 할머니 만약에 누가 찾아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오면 되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거기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편에서는 어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도 그럼 더 좋은 운동 해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